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8년차 35 여자입니다. 너무 기가 막힌 것으로 꼬투리를 잡혀 꽤나 시집살이를 제대로 당했던 지난 저의 10개월 이야기를 사연으로 보내봐요. 저는 남편과 결혼할 당시 자식은 낳아도 그만 안 낳아도 그만이지만 이왕이면 딸 하나는 무조건 가져보자 생각을 했었어요. 대학을 가면서 고향을 떠나왔고 결혼을 하면서 또 대학을 다니던 곳을 떠나오니 그렇다 할 동네 친구나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이 별로 없었고 그래서 제가 참 많이 외로움을 느끼기도 했었거든요. 이왕이면 사랑하는 남편을 닮은 딸아이가 태어나서 함께 제 손을 꼭 잡고 카페도 가고 수다도 떨고 쇼핑도 같이 하거나 맛집도 다니면서 이렇게 오랜 저만의 친구로 남아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온전히 저만의 행복한 상상이었을 뿐 사실 저희 부부한테서 딸뿐만 아니라 자식을 가져보는 것까지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임신에 대해서는 아는 것도 잘 없었고 그냥 결혼해서 부부가 관계를 맺으면 언제든지 생기는 것이 자식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딱히 임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를 못한 채 온전히 우리 두 사람이 언제 아이를 가지면 좋을지 배부른 고민만 쭉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혼 1년을 보내고 그 후 아이를 가져보자는 저희 바람과는 달리 결혼 6년차가 될 때까지도 첫 아이는 들어서지 않았어요. 기적적으로 재작년에 아이를 가지고서 작년에 지금의 제 딸을 출산했는데요. 그 전까지만 해도 유산을 총 2번 했었고 제 몸이 상하는 와중에 이대로 영영 아이는 계속 가졌다가 잃기를 반복하며 결국 불임이 되는 건 아닌가 싶어 마음 졸이던 순간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매일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엔 가져도 그만, 안 가져도 그만이라 여겼던 자식을 2번이나 뱃속에서 얼굴도 못 본 채 잃어버리고 나니 없던 모성애까지 생겨가며 하염없이 울기를 반복하게 되었고 제가 정말 아이를 원한다는 것을 깨닫고는 병원도 열심히 다니고 몸 관리도 더 착실하게 하면서 결국 무슨 일에선지 지금의 제 딸은 중간에 사라지지 않고 건강하게 잘 태어나줬답니다. 너무 행복한 10개월이었습니다. 아이가 뱃속에 있었던 10개월까지 포함해 그 2년가량의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고 값진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굳게 믿고 있고요. 하지만 동시에 이 시간은 제게 너무나도 치욕스럽고 괴로운 나날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저보다 3살 많은 형님 때문에 말이죠. 형님은 저희 부부 결혼하기 1년 전에 결혼해서 이 집에 들어오셨어요. 저 결혼할 때는 형님네 부부와 같은 예식장에서 했는데 본인이 잘 안다며 이것저것 결혼 준비하는 것도 바로 옆에서 도와주시고 신혼집 꾸밀 때 같이 가구도 보러 가주시고 여러 번 카페에서 커피 마시며 수다 떠는 시간을 즐겼을 정도로 제게는 나름 가장 친한 시댁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은 동서지간에 좋은 우정 쌓기 힘들다고 서로 시샘 안 하고 안 보고 사는 게 다행이라면서 더 친해지지 말라고 조언을 해줬는데도 저는 그냥 형님과 노는 게 좋았고 또 도움을 받았던 일들이 많다 보니 오히려 제가 아랫사람으로서 잘 해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커피 마시러 가도 제가 여러 번 샀고 저희 집 집들이 할 때도 시댁 식구들 모두 부르기 전에 형님만 먼저 초대해서 집안에서 홈카페처럼 브런치를 즐긴 적도 있었어요. 그만큼 저는 형님이 좋고 앞으로도 잘 지내보고 싶은 걸 표현한 것이었고 그런 저를 향해 형님도 같은 생각이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결혼 4년차까지는 정말 잘 지냈으나 몇 가지 걸리는 게 한두 개씩 생겼어요. 그 당시 제가 첫 번째 임신을 했을 때에는 임신 6개월 차에 유산을 해보는 바람에 온 시댁 친정 식구들이 제 임신 사실을 알았다가 유산 소식을 연이어 듣게 되었는데요. 다들 축하한다는 말에서 괜찮다, 힘내라는 응원과 위로의 말들을 전하던 와중에 나름 가장 친하다 생각했던 시댁 사람인 형님은 애초에 임신하고서 축하한단 말도 내내 없고 연락도 완전히 뜸해져서는 소식도 모르겠다가 제가 유산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리고서 한다는 말이 임신해서 좋을 거 하나 없어. 오히려 좋은 징조야. 하면서 애를 잃은 사람한테 징조 타령을 하던 게 좀 잔인해 보였습니다. 형님네도 그 당시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아이가 없거든요. 아이가 있고 없고는 부부 문제니까 한 번도 제가 물어본 적은 없으나 저는 반대로 아이를 늘 가지고 싶었고 그냥 그러다 임신을 하고 유산하게 된 건데
임신해서 좋을 거 없다는 말과 쌍으로 아주 기분이 좋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분은 그 다음에도 똑같이, 아니 오히려 더 나쁘게 느껴졌어요. 제가 유산한으로는 다시 예전처럼 연락도 자주 하시고 만나자, 커피 마시자, 술 마시자면서 유산한 사람한테 소주 병납을 불자고 술 두고 찾아온 적도 있었고요. 늘 저와 함께 있으면 전 임신에 대해서 그 어떤 말도 꺼내본 적이 없는데 형님은 계속해서 제 유산을 들먹이며 여자 몸 버리는 그거 왜 하려는 거야? 임신해서 좋은 거 하나 없다? 내 주변에 애 있는 애들 지금 봐. 다 아줌마의 할머니야. 하면서 오히려 임신한 사람들까지 욕을 보이는데 참 이게 결코 멀쩡히 좋게만 들리지는 않더군요. 그냥 그 사람들은 애를 키우는 평범한 엄마들일 뿐인데 말이죠. 그리고 나서 제가 또 한 번 유산을 했어요. 그때는 일부러 아이가 완전히 제 뱃속에 자리 잡을 때까지 임신했다는 말도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은 채 조심히 몸살이며 조용히 지냈죠. 사실 형님이 다시금 임신을 하고 유산을 하는 과정에서도 저하고 통화를 하며 꼭 넌 임신 안 될 거야. 나랑 쭉 아이 없이 살자. 라고 말씀을 밥 먹듯이 하셨었고 제가 부탁을 하지 않았는데도 혼자 사실인지 뻥인지는 모르겠지만 점집에 갔는데 제 팔자에 애가 못 들어서는 팔자를 했다면서 부정타깃실이 애가 안 생길 거란 말을 늘어놓으셔서 제가 정말 피말려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결국 형님의 뜻대로 아이를 또 유산한 것만 같아서 속도 너무 상했고 그렇다고 형님께 티 하나 내지를 못하겠고 남편과 둘이서 또 유산을 했다고 부여잡고 엉엉 울면서 형님의 전화는 몸에 안 좋다는 핑계를 대면서 조금씩 피했어요. 늘 대화를 하면 임신이 안 된다는 부정적인 소리를 대화 주제가 아니었는데도 뜬금없이 꺼내시며 제 기를 죽이시고 제 마음을 상하게 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절대 곁에 가까이 두고 싶지도 않았고 억지로 둬서 제 기분을 나쁘게 하며 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이건 비단 형님뿐만 아니라 제 주변의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었어요. 물론 형님은 눈치 없이 꾸준히 연락이 오셔서 제가 또 임신을 했는지 확인하고 너도 모르는 사이에 임신했다 유산했으면 어쩌냐며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싱글로 살라는 말을 반복하셨고 그럴 때면 저는 바쁜 일을 핑계로 대면서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리곤 했어요. 참 같은 말을 해도 어쩜 이렇게 사람 속상하는 얘기만 잘도 꺼내던지 참 너무하다 싶었지만 제가 거리를 두면 된다는 생각에 그냥 심한 말은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제 딸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임신하고 반년이 지나도록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그냥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면서 집에서 태교에만 전념을 했는데 이번에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아이가 중간에 사라지지 않고 끝까지 제 품에 남아줬죠. 의사 선생님께서도 뱃속 아이가 건강하다 확답을 받고서는 주변에 하나도 임신 사실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형님의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은 양가 부모님 그리고 형제 자매들한테 말을 했는데요. 각자의 형제들은 각자가 전화를 하면서 안부를 묻는 겸 챙기기도 했고 전화를 하면서도 서로 바꿔달라고 해서는 또 안부를 묻고 축하 인사를 건네받으며 정말 지극히도 자연스럽고 예의를 갖춰가며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들과 달리 형님은 아주버님과 저희 남편이 통화로 막 축하를 건네받으며 얘기를 나누고 있자 전화를 뺏어들곤 제 남편한테 동서 바꿔봐요 라고 딱 한마디를 하시더니 제가 전화를 받자 무턱대고 아니 무슨 이런 경우 없는 일이 다 있어? 임신을 했는데 내 남편한테 그건 왜 알리는 거야? 임신이 무슨 자랑이고 그걸 동네방네 떠벌리고 다녀. 자랑할 게 그렇게 없어? 그런 식으로 살면 동서 금방 또 애 잊는다? 하고는 본인 할 말만 하시다가 전화를 끊으시더군요. 아주버님은 옆에서 놀라셨는지 끊긴 전화를 다시 거셔서는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고 마저 마누라 단속을 하려는지 전화를 황급히 끊으셨고 남편과 저는 둘이서 소파에 앉아 아주 한참을 멍해 있었네요. 이게 무슨 경우인가 싶어서요. 그러면 임신했단 말도 안 하고 애부터 덜렁 낳아놓고는 데려가서 우리 애예요 하면서 인사를 드려야 어른들께 칭찬을 받을까요? 미리 임신했다는 말도 한번 건네며 서로 간에 오랜만에 안부 인사를 묻고 애가 태어나면 태어나는 대로 손주랑 조카 보여주면서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할 말하고 인사 주고받고 사는 게 가족 아닌가요? 그런데 형님은 뭐가 그렇게 탐탁지 않은지 글쎄 그걸 내 아이의 큰아빠 되는 분께 임신을 알렸다고 화를 내고 또 임신했다 그냥 말 전한 걸 가지고 동네 방네 떠벌렸다고 화를 내고 급기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애를 잊는다니 제가 유산했던 걸 뻔히 아는 사람의 입에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참 말도 뭣도 안 통하더군요. 그쯤 되니 형님도 아이를 가지고 싶으신데 못 가지고 계시다는 거 누가 말 안 해도 다 알겠더군요. 이게 왜인지 질투심에다 심보까지 못돼서 말을 막 하시는 것 같은데 뭐라 따끔하게 혼내기도 뭐하고 윗사람이 이런 말 한다고 제가 임신한 상태로 집안을 뒤집어 엎어놓을 수도 없고 참. 문제는 임신하고 출산할 때까지 내내 형님은 저한테 그렇게 화를 내고서 사과하는 말 한마디 없이 쭉 연락을 끊으셨습니다. 중간에 저희 남편이 그래도 가족 사이인데 말을 심하게 한 거 아니야? 하며 아주버님을 통해서 한 번 그리고 형님께 다시 한 번 화를 내기도 했었다고 하네요. 남편도 자기 와이프가 겨우 임신을 해서 이제 좀 아이를 낳아보나 싶은데 출산하기도 전에 다른 사람도 아닌 형님한테서 욕을 먹으니 속이 상했던 거죠. 하지만 형님은 오히려 저희 남편에게조차 임신 유세 떨지 마세요 하고는 뚝 끊어버렸고 이내 남편도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며 다시는 대화하지 말고 보지도 말자고 형님 연락처를 차단해버렸습니다. 저는 뭐 그래도 며느리인지라 집안에 제가 분란을 일으키는 것 같아 차단을 안 하고 언제든 연락이 오면 참고 받아줄 의향이 있다는 생각으로 나름 기다렸어요. 형님이 언젠가 저한테 한 언행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를 하시길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애를 낳았을 때도 아주버님의 연락 말고는 형님의 소식을 들을 수도 없었고요. 그 사이 코로나로 온 가족들이 다 아이를 보고 싶어 해도 올 수 없어 매일같이 화상통화를 해오시는 걸 저는 다 받아들이며 아이를 보여드리곤 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도 기다림 끝에 찾아온 소중한 생명이었고 아이가 없던 집안에서 시부모님이나 친정 식구들도 다 신기하고 귀여웠던지 많은 사랑을 주셨어요. 그 덕에 아이도 어른들 사랑 먹고 쑥쑥 건강하게 자란 것 같고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결국 형님이 한 건 터뜨리셨습니다. 왜 전화로만 막말을 하고 면전에서는 갑질이든 막말이든 뭘 못하실까 싶었는데 끝내 기다려 저버리지 않으시더군요. 저희가 새해를 맞아 코로나는 여전히 기승이지만 남들 나가서 운동하고 맛집 가는 것처럼 우리도 아기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하시는 시부모님 생각을 해서 정말 날을 잡고 시댁에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님은 저희 온다고 아기 먹을 유아용 간식까지 준비를 하셔서는 맞이해 주셨어요. 작년에 한번 아이를 보러 오신 적이 있으셨는데 그 후로 또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아이를 보지 못하셨던 시부모님은 아기를 보자마자 눈물까지 글썽이시면서 막 만져보고 안아보시는데 그걸 보니 저도 막 울컥하고 하여튼 감정이 복잡했어요. 어머님이 차려주신 음식에 감동까지 받아서는 감사하다며 막 옆에서 마무리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형님네가 도착하셨습니다. 글쎄 아무래도 나이 드신 시부모님이시다 보니 그냥 이왕이면 다 같이 모여 먹자고 형님네도 부르신 것 같은데 아주버님이 딱 들어오시자마자 저희 얼굴을 보고는 하면서 놀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내 들어온 형님의 표정이 완전히 일그러져 버렸어요. 무슨 눈사람을 뜨끈뜨끈한 사우나에 집어넣었더니 눈사람 형태가 스르르 녹아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이제 보니 형님네는 저희 부부가 오는 줄은 알고 있었으나 아이가 오는 줄은 몰랐었나 보더라고요. 옆에서 시어머니가 오랜만에 모이니 얼마나 좋아 하면서 다 같이 모여 너무 기분 좋다고 아이처럼 해맑게 웃으시며 형님네를 맞이하는데 아주버님은 아직 저희한테 형님을 대신해 미안한 마음이 있으셨는지 민망해하며 눈을 잘 못 마주치다 조카 얼굴 보고는 일부 죽겠다며 손 씻고 나오셔서는 안아보고 어리광을 부리시고 아주 난리셨어요. 그 와중에 형님은 쭉 저를 째려보고 계시더군요. 마치 제가 천하의 죽을 짓을 한 사람 마냥 손에 주먹까지 꽉 쥐고서는 저를 노려보시는데 아찔하더군요. 남편이 그걸 눈치채고서 아직 형님께 저만큼이나 앙금이 있었으나 이왕 마주한 거 잘 있다 가자는 마음으로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형수님, 엄마가 제법 많이 만드셨더라고요. 편하게 앉아 계세요. 하고 말을 하자
형님은 절 째려보던 걸 멈추고 상 앞에 앉으셨는데 그 와중에 저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은 셋이서 음식을 막 퍼다 나르고 있고 무슨 형님을 상점 모시듯이 대하고 있던 그 아르성한 분위기에서 제가 어머님이 만드신 시원한 묵국을 각 자리에 퍼다 나르는데 형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동서는 참 속도 좋아. 미역국도 아닌 국을 싱글벙글 들고 와서 먹겠다고 나르는 거 보면 이라고 말이죠.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옆에 있던 남편도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하고 대묻자 이내 뒤에서 아주버님이 형님께 주의를 줬고 형님은 똥 씹은 표정으로 입을 꾹 다물었어요. 다행히 시부모님은 그 대화를 듣지 못하셨기에 저희끼리 조용히 넘어갔고요. 계속 머릿속에서 미역국이 아니라 왜 내가 기분이 나빠야 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하며 기분 나빠 뚱해 있는데 아이가 슬슬 보채더라고요. 어른들 식사할 때는 어찌나 귀신같이 울어대며 밥 달라 하는지. 그래서 제가 밥을 먹으려다 말고 아이를 데려가서는 방 안에서 모유수유를 하려 했습니다. 안 그럼 애가 울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죄다 밥이고 뭐고 애 우는 소리에 난감해질 게 뻔했으니까요. 특히 형님이 무섭기도 했고요. 근데요, 아니나 다를까 형님이 바깥에서 문을 쾅 하고 열고 들어온 겁니다. 소리도 없이 문을 여는 바람에 저는 가슴까지 다 노출된 상태에서 아주버님과 시아버님을 마주했고요. 형님은 그게 개의치 않은지 끝까지 문을 닫을 생각도 안 하고 제가 얘 젖주고 있다는 걸 들여다보면서 한다는 말이 야, 너 얘 있다고 지금 유세 떠는 거야? 하면서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고래고래 자기 혼자 소리를 지르다 분이 안 풀린다며 문을 부시려고 주먹으로 쳐대고 아주 난리였어요. 정말 무슨 약 먹고 집에 온 마약쟁이가 빡치면 딱 젖거리겠다 싶었을 만큼 애 젖물리는 사람한테 애 있다고 유세 떤다고 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 시비를 거는데 와, 이건 정말 얘는 애들을 놀라 자빠져 자지러지게 울고 저는 저대로 가슴 가린다고 민망해서 뒤돌아앉는다고 형님께 제대로 말대꾸도 못하고 있고 속은 터져 죽을라는데 형님은 계속해서 왜 애를 데려와서 지랄이야. 어따 대고 애 있다고 유세냐고 하면서 자꾸만 전에 일도 의도치 않은 유세를 떤다며 저를 나무라시고 저도 모르게 울음이 확 터져나오는데 애가 자지러지게 우니까 확 빡이 돌더라고요. 그냥 한마디로 형님이 애 엄마를 제대로 잘못 건드린 거죠. 남편이 그 와중에 형님을 더 이상 못 봐주겠던지 형수 진짜 정도껏 하세요? 하면서 형님 어깨를 잡아 방문에서 끌어내려 하는데 제가 남편 이름 부르며 애기 데려가 라고 했습니다. 눈에 쌍찜질을 켠 상태에서 덜컥 제 아이를 남편한테 맡기고서 그 다음에 형님이 아닌 아주버님께 물었습니다. 저한테 미안해주구려 하면서 자기 와이프를 붙잡고 나가려고 발악을 하다 아주버님께 아주버님 혹시 애가 지르다 지금 못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면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말했고 급기야 그 말에 형님은 뭐라 씨부리냐면 막 저한테 달려드는데 아주버님은 형님을 막아서면서 네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달려드는 형님의 싸닥으로 한 대 날렸습니다. 어따 대고 예모까지는 유세를 내 앞에서 떨어? 라며 형님이 자기 귀를 의심하며 흥분해하던 가운데 저는 다시 한번 싸닥으로 날린과 동시에 형님의 두 가슴을 부여잡고 야, 네가 네 전 내놓고 자식 새끼 밥 주는 와중에 누가 사람들 다 보라고 문 열어놓고 지랄 떨면 좋니? 안 좋니? 하면서 미친듯이 제 손을 흔들어댔고 온 집안은 순식간에 침묵으로 고요한 분위기로 뒤바뀌었어요. 형님은 수치스러워하는 와중에 제가 하는 말이 하나 틀린 건 없는데 그 순하던 동서가 다른 곳도 아닌 지 가슴 부여잡고 시아버님과 시동생 앞에서 흔들어 제끼고 있으니 쪽팔려 뒤질라 했는지 야, 너 지금 어디다 손을 대? 하면서 또 소리만 꽥 지르며 달려드는 거 아주버님이 옆에서 붙잡고 놔주질 않으니 애번 자기 남편을 막 때리더라고요. 그 바람에 드디어 저희 시어머니가 노발대발 난리가 나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며느리들한테 잘해주긴 하시지만 그래도 자기 표현이 확실하시고 성격이 세셔서 시아버지도 함부로 못하시는데 그런 어머님 앞에서 귀한 손녀 밥 먹이는 거 방해하더니 급기야 며느리 가슴까지 보이게 하고 잘못했단 말 한마디 없이 자기 장남을 패고 있으니 빡이 또 도셔가지고 이 재수 없는 년이 내 아들까지 때려잡네 하면서 저를 잠시 뒤로 물러서게 하고는
형님의 머리통을 퍽 하게 내리쳐버리셨습니다. 그 뒤로도 차마 우리 애가 말을 못 알아듣는 게 천만 다행이라 여겼을 만큼 엄청난 욕도를 시전하면서 누가 너보고 얘 낳으래? 누가 너보고 얘 못 낳는다고 혼내고 구박했어? 왜 혼자 지랄이야? 하면서 팩트 폭행을 연달아 시전하셨고요. 그 바람에 결국 형님은 아주버님 품에 안겨 울더라고요. 본인도 자기가 피로이상으로 지랄을 떨었는데 동서한테 뺨 맞고 가슴 부여잡히고 시어머니한테 제대로 미움돌 박혀버려 속이 말이 아니었겠죠. 아무튼 저는 끝내 자존심 다 구기고 제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는 형님을 내버려 둔 채 제 아이한테 밥도 다 주고 밖에 나와 시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을 마저 다 먹었고요. 잘 먹었습니다. 하는 인사와 함께 아이를 데리고 시댁을 빠져나왔습니다. 저한테는 형님께 제 자식 보듬고 있는 게 최고이자 최선의 복수였고 형님도 그걸 아는지 밖으로 나오질 않은 채 방 안에 주저앉아 폐인처럼 앉아만 있었고요. 아주버님은 또 전화가 와서는 전날 소란피워 미안하다고 형님 대신 사과를 하셨고 이내 형님도 옆에서 가만히 있기 미안했던지 전화를 자연스레 건네받아서는 사과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좀 예민했다나 뭐라나. 하지만 전 그 사과를 받지 않았습니다. 형님이 마음 심보를 그따위로 쓰는 한 아이는 평생 없을 거라는 저주를 퍼부으며 저는 앱으로 갑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유산을 했을 때에도 그리고 시어머님 초대로 아무 저의 없이 시댁에 갔을 때에도 무작정 저한테 욕설과 저주를 퍼부으며 이제 막 세상 빛을 본 아이의 목숨을 가지고 겁박을 했던 형님. 제가 할 수 있는 최악의 악담을 퍼부어주고 나니 속이 어찌나 통쾌하던지요. 내심 같은 여자로서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도 있었으나 형님이 먼저 시작한 유치한 짓거리였고 저는 그 짓거리로 마음의 상처를 너무 받았기에 제 행동과 말에 전혀 후회가 들지는 않더군요. 누구보다 형님이 원하는 자식을 가지고 또 엄마가 되시길 끝까지 응원할 겁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 과정에서 저는 축하를 해주고 마음에도 없는 가식은 안 떨 거예요. 마음 심보 똑바로 고쳐먹도록 옆에서 도움이 되는 조언만 진득히 해주려고 합니다. 제가 당한 만큼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